울릉도에 공항을 만든다는 발상은 오랫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꿈으로 여겨져 왔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 급변하는 기상, 거친 동해의 파도는 항공 인프라라는 개념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조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울릉도 앞바다에는 바다를 메워 만든 활주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토목기술과 항공 인프라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울릉공항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접근성이다. 울릉도는 수십 년 동안 해상교통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파도가 높아지는 순간 여객선은 결항되고 관광객은 발이 묶이며 주민들은 의료와 생필품 수급에서 심각한 불안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겨울철 동해의 기상은 예측이 어렵고 결항이 수일씩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울릉도는 아름다운 자연과는 달리 상시적인 고립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항 건설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섬의 지형은 항상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다. 평탄한 부지가 거의 없고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최소 조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웠다. 산을 깎아 활주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환경훼손과 안전성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다를 메워 육지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었다. 울릉공항은 이 지점에서 기존의 섬 공항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다. 단순히 해안선을 조금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센 파도가 직접 들이치는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올리는 고난도 공법이 적용된다. 이는 국내에서도 전례가 거의 없는 방식이며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사례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울릉공항은 시작부터 기술적 모험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였다. 이 공항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위치다. 울릉도는 관광섬이면서 동시에 동해 한가운데에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다. 항공 접근성이 확보될 경우 관광산업뿐 아니라 물류, 응급의료, 재난대응 능력까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해야 했던 공간이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순간 울릉도의 시간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수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사업을 밀어붙인 배경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대만큼이나 불안 요소도 분명하다. 바다를 메운 활주로는 육상공항과 전혀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파랑과 너울, 염분, 강풍은 활주로 구조물과 항공기 운용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단순히 활주로를 완성하는 것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은 착공 순간부터 완공 이후의 운용 가능성까지 동시에 검증받아야 하는 운명을 안게 됐다. 현재 울릉공항은 계획상 약 2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인다. 방파 구조물은 점차 형태를 갖추고 있고 활주로 기반 역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반복된다. 이 공항은 과연 개항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다. 울릉공항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험하지 못한 조건 위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 위 활주로, 짧은 이착륙 환경, 급변하는 기상 조건, 제한적인 항공기 선택폭, 이 모든 요소는 개별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지만 울릉공항에서는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이 공항은 완공 시점보다도 개항 이후의 첫 몇 해가 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울릉공항을 둘러싼 가장 결정적인 논점이 떠오른다. 눈에 보이는 활주로와 시설은 완성되고 있지만 개항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단 한 가지 핵심 요소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울릉공항은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이나 공사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다. 다음 부분에서는 울릉공항이 선택한 해상 활주로, 구조가 어떤 기술적 도전 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공항이 왜 국내 토목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프로젝트로 평가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울릉공항의 핵심은 활주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활주로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 방식에 있다. 이 공항은 일반적인 매립공항과 다르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땅을 조금씩 넓혀가는 방식이 아니라 파도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해상에 먼저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인공 지반을 얻는 방식이 선택됐다. 이 선택은 울릉도의 지형 조건이 강요한 결과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전이기도 했다. 울릉도 해안선은 급격히 깊어지는 수심과 직벽에 가까운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매립을 시도할 경우 엄청난 토사 유실과 구조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대형 케이슨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하고 이를 방파제이자
기초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을 채택했다. 케이스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단순히 파도를 막는 역할을 넘어서 활주로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문제는 동해의 파랑 조건이다. 울릉도 인근 해역은 연중 파랑 에너지가 매우 크고 계절풍과 태풍이 겹치는 시기에는 일반 항만 설계 기준을 훨씬 웃도는 외력이 작용한다. 케이슨 하나하나가 견뎌야 하는 압력은 단순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파도가 케이슨을 넘어 구조물 내부로 침투할 경우 활주로 하부 지반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울릉공항의 해상 구조는 항만 공사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울릉공항 활주로는 길이 자체가 길지 않다. 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유를 둔 장거리 활주로를 확보할 수 없었고, 이는 구조 안정성 요구치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활주로가 짧을수록 항공기의 착륙 충격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 하중은 그대로 구조물에 전달된다. 육상공항이라면 토양이 일부 충격을 흡수하지만 해상 구조물은 설계 단계부터 모든 하중을 계산해 견뎌야 한다. 시공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 케이슨을 설치하고 고정하는 작업은 기상 조건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대형 장비의 접근이 제한되고 작업 일정은 수시로 중단된다. 실제로 울릉공항 공사는 일정 지연과 공법 조정이 반복되며 진행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관리 문제라기보다는 자연 조건 자체가 공사 일정을 통제하는 구조적 한계에 가깝다. 또 하나의 기술적 난관은 염분과 부식이다. 활주로 하부 구조물은 상시적으로 해수와 염분에 노출된다.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부식, 구조물 접합부의 열화는 장기적으로 활주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 콘크리트 배합과 추가 방수 설계가 적용됐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해상 활주로는 완공 그 자체보다 유지와 관리가 더 중요한 구조다. 눈에 보이는 활주로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하부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항 전체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파랑이 집중되는 특정 구간은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공항 운영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법이 선택된 이유는 명확하다. 울릉도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을 깎는 것도 육지를 확장하는 것도 모두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우는 선택은 위험을 감수한 대신 울릉도를 항공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었다. 이제 문제는 기술적 완공을 넘어선다. 구조적으로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느냐의 단계는 거의 지나왔다. 하지만 공항은 활주로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실제 항공기가 이곳에 착륙하고 이륙하며 전기 노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해상 활주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시험을 받게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울릉공항의 현재 공정 상태와 함께 완공 이후 실제로 어떤 항공기들이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방파 기능을 겸한 케이슨 구조물은 이미 해상에 자리를 잡았고 그 위로 활주로, 기반 조성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약 2년 뒤면 공항시설 전반이 완공 단계에 들어간다. 이 시점이 되면 울릉도는 처음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섬이 된다. 그러나 완공이라는 단어는 곧바로 개항을 의미하지 않는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제한적이다. 섬의 지형과 해상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여유 길이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이용 가능한 항공기 종류를 결정적으로 제한한다. 대형 여객기나 중형 제트기는 구조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렵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거리 이착륙 성능이 뛰어난 소형 항공기 위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단거리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착륙 성능뿐 아니라 급변하는 기상 조건, 강풍 대응 능력, 해상공항 특유의 시각적 착시까지 모두 감안해야 한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활주로 길이만 짧은 공항이 아니라 조종사에게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환경을 갖고 있다. 기상 조건은 특히 치명적인 변수다. 울릉도는 연중 안개 발생 빈도가 높고 바람 방향과 세기가 짧은 시간 안에 급변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육상공항보다 난류가 심하고 접근 경로에서 항공기의 자세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로 인해 시계 비행 조건이 자주 무너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결항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활주로가 짧고 기상 조건이 불리한 공항일수록
항공기 접근과 착륙 과정에서 보조 장비와 절차가 중요해진다. 정밀 접근을 위한 항행 안전시설, 착륙 유도 시스템, 조종사 교육 체계는 필수 요소다. 하지만 울릉공항은 해상 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공항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시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운항 빈도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더라도 하루에 몇 편의 항공편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기상 악화 시에는 연속 결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항공편이 자주 취소되거나 지연된다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는 곧 항공사 입장에서도 노선 유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항공사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울릉공항 노선은 상징성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실제 운항 리스크가 높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항공기 회항률이 높아질수록 운영 비용은 급증하고 이는 곧 노선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항이 존재해도 항공기가 충분히 오지 않는 상황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완공 시점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활주로와 시설을 만드는 단계는 해결되고 있지만 실제로 항공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점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수렴된다. 공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단 하나의 조건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울릉공항이 개항을 앞두고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공항의 존립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받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날카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운영 안정성이다. 이 공항은 활주로를 완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능하는 시설이 아니다. 실제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이착륙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변수는 기상 대응 능력이다. 울릉도는 기상 관측 자료만 놓고 봐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고위험 지역에 속한다. 연중 안개 발생 일수가 많고 해무가 빠르게 유입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바람 역시 일정하지 않다.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방향 변화가 잦고 순간적인 돌풍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조건은 항공기 접근 단계에서 조종사의 판단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육상 공항이라면 주변 지형을 활용해 접근 경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울릉공항은 사방이 바다다. 접근 경로 자체가 해상 위에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는 조종사에게 시각적 기준점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저시정 상황에서는 활주로 위치를 정확히 이 때문에 울릉공항은 고난도 공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행 안전시설이다. 정밀 접근을 지원하는 시스템, 안정적인 착륙 유도 장비,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체계가 없다면 공항은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울릉공항이 해상 구조물 위에 설치된 공항이라는 점이다. 장비 설치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는 육상공항보다 훨씬 까다롭다. 기상 악화 시 결항이 잦아지면 공항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울릉도 주민들이 항공편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관광객 역시 일정 계획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는 항공사 수요 감소로 직결된다. 결국 공항은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세계 여러 도서공항에서 이미 반복되어 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종사 확보와 운항 기준이다. 울릉공항과 같은 조건에서는 일반 공항보다 높은 숙련도를 가진 조종사가 필요하다. 특정 공항 전용 훈련과 인증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항공사 입장에서 추가 비용과 인력 부담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항공사들은 울릉공항 노선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울릉공항의 가장 큰 약점은 구조물이 아니라 운영 환경이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기술적 도전은 상당 부분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항공기를 띄우고 내리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이 싸움은 기술, 인력, 시스템, 그리고 정책이 동시에 맞물려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의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집중된다. 개항 전에 반드시 갖춰져야 하지만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바로 그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울릉공항은 상징적인 건설 성과로는 남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다음 부분에서는 울릉공항 개항의 성패를 가를 그 단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보완 사항이 아니라
공항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평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활주로나 건설 공정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단 하나의 요소는 항공기 운항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담 운항 체계의 부재다. 다시 말해 이 공항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주체와 시스템이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은 일반 지방공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짧은 활주로, 해상 접근 환경, 급변하는 기상 조건은 표준 운항 기준만으로는 이런 공항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특정 요소들이다. 기종에 대한 전용 운항 매뉴얼, 전담 조종사 운용, 맞춤형 안전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울릉공항에 대해 이러한 체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는 신호는 뚜렷하지 않다. 항공기 문제 역시 이와 직결된다. 울릉공항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착륙 성능뿐 아니라 강풍 대응 능력, 저시정 접근 능력, 해상공항 운영 경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공항이 완공됐다고 해서 항공사가 즉시 노선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시범 운항이나 상징적인 취항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정기 노선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운항 데이터와 신뢰가 쌓여야 한다. 결항률이 높아지고 회항이 잦아질수록 항공사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결국 노선 철수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울릉공항이 개항 직후 주목을 받다가 빠르게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요소는 공항 운영 인력의 전문성이다. 울릉공항은 관제, 기상 분석, 운항 판단 모든 측면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한다. 단순히 인력을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공항만을 위한 운영 경험과 판단 기준이 축적돼야 한다. 그러나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처럼 울릉공항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라 그 시설을 움직이게 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다. 활주로는 만들 수 있다. 방파제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와 사람, 판단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공항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개항 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단 하나의 조건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개항이 강행된다면 울릉공항은 상징적인 건설 성과로는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항공사가 외면하는 공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막대한 투자 대비 낮은 활용도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제 울릉공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완공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개항 이후의 현실적인 운용까지 포함해 마지막 퍼즐을 맞출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이 도서지역 항공 인프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울릉공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떤 장기적 결과를 맞게 될지, 그리고 반대로 해법을 찾았을 때 이 공항이 갖게 될 전략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울릉공항의 미래는 결국 선택의 결과로 결정된다. 개항이라는 시점을 맞추는 데 성공하느냐보다 개항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능하느냐가 이 공항의 진짜 성패를 가른다. 만약 전담 운항 체계와 맞춤형 운영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연다면 울릉공항은 짧은 주목 이후 빠르게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항과 지연이 반복되는 공항은 신뢰를 잃는다. 주민들은 다시 배를 선택하게 되고 관광객은 울릉도를 일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항공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울릉공항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시설로 남게 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위험도 있다. 반대로 마지막 퍼즐이 제대로 맞춰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울릉공항이 전용 운항 매뉴얼과 숙련된 조종사, 안정적인 항행 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경우 이 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을 넘어선 모델이 될 수 있다. 도서지역에서도 항공 인프라가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울릉공항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울릉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극한 환경에서도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는 향후 다른 도서지역이나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상 구조물 기반 공항 운영 노하우는 매우 희소한 자산이 된다. 또한 울릉도의 위상 자체도 달라진다. 접근성이 개선되면 의료, 재난 대응, 물류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한다. 단순한 관광섬을 넘어 안정적인 거주와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울릉공항은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 선택은 분명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 도박이 무모한 도전으로 남을지, 미래를 여는 결단으로 기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 판단은 개항 이후의 운영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책임질 것인가? 울릉공항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항 완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프라 전략의 성숙을 의미하게 된다. 실패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2년 뒤 울릉공항은 문을 열게 된다. 그 순간 이 공항은 더 이상 공사 현장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된다. 활주로 위에 첫 항공기가 내려앉는 그 장면은 단순한 착륙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논쟁과 선택의 결과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